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직후 강릉과 춘천갑, 원주갑 등 관심 지역 3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여당 후보가 앞서고 강릉은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박빙 승부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는 6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국장급 인사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재판 일정과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MBC와 KBS, 강원일보가 4.15 총선 후보 등록 직후 관심 지역의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맞붙는 곳이 바로 강릉인데요. 민주당 김경수,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 최명희, 홍윤식 후보가 바짝 추격해 4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강릉 지역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24.8%,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14.4%, 무소속 최명희 후보 19.8%, 무소속 권성동 후보는 24.6%로 나타났습니다. 민중당 장지창 후보 1%,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 0.4%, 무응답은 14.9%였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권성동 후보는 0.2%포인트 차로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최명희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홍윤식 후보는 1위 김경수 후보와 10.4%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36.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29.9%, 정의당 4.3%, 국민의당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31.8%, 더불어시민당 14.5%였고 정의당 6.6%, 열린민주당 5.4%, 국민의당 4.3%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6.6%, 부정평가 47.2%로 거의 비슷했고 도암댐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한 뒤 재가동이 49.8%, 환경 문제를 고려해 폐쇄가 29.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MBC와 KBS, 강원일보가 함께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강릉 지역 유권자 503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다음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44.2%,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37.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허 후보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6% 지지를 얻었습니다. 허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6.8% 지지를 얻어 통합당 박정아 후보 24.8%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8.4%였습니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이광재 후보 54.4%, 박정아 후보 28%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3.9,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6.9, 국민의당 2.2, 우리공화당 0.4, 친박신당 0.2% 등이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58.3%, 잘못하고 있다 38.4%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는 역대 총선 때마다 보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원주갑과 춘천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진보정당이 지지율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릉 선거구에서는 여전히 보수정당이 우세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강원도 선거구. 이번 총선에서는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진보 표심이 두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갑과 춘천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원주갑과 분구전 춘천 선거구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강릉에서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지지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대로 선거구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도 갈렸습니다. 원주갑과 춘천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8%로 부정적 평가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데 비해 강릉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엇비슷했습니다. 세 선거구 모두 응답자의 90%가량이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여론조사에선 투표 참여 응답이 66%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등 도내 3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로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가 우후죽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도내 일부 시군 지역, 여기에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 지역 모든 군민, 재산이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입니다.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홍천사랑 상품권 3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인 가구 이하는 1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던 강원도는 정부 계획과는 상관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대상자를 제외시킬지 포함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오면은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긴급 지원을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지 등 형편에 따라 3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형평성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시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거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 안팎,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에는 1,200억 원, 홍천군의 재난기본소득에는 2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연기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승객 5명을 태운 마을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7번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승객은 적으면 한두 명, 많아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운행 횟수가 적으니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그나마 버스가 다니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맨날 태워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이용하는 게 맞죠. 노인네들은 저 대개 다 버스로 이용해. 후딱 가버리고 없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 내가 맞춰야 되지 그걸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맞추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정선군은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면적이 넓지만
인구는 3만 7천여 명으로 261개의 시군구 가운데 234번째에 불과하고 고령화 속도도 빠릅니다. 버스가 다녀야 할 곳은 많은데 비해 이용객은 적다 보니 운수업체에 해마다 25에서 3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선구는 이 적자 보전금을 활용해 버스업체 4곳으로부터 22대의 버스와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직영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승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농어촌에 벽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최대한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품업체에서의 납품이 늦어지고 직원 교육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연되자 정선구는 결국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2달 늦췄습니다. 4월 초에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을 기대를 했던 분들께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반기 중에 다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공영버스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시행 시기가 늦어진 만큼 최대한 군민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쉽게 늦춰진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가 2달 뒤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로 논란이 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과 쟁점, 또 검찰과 김 시장 측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재판을 받는 혐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김 시장은 4급 국장직에 6명을 승진 임용했는데 근무 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 대리로 앉힌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시설 직렬 한 자리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인사심의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시장이 인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승진 임용을 방해했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승진 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 권한인데도 김 시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내정해 권한을 쟁탈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특수한 인력 승진 구조와 시정 연속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국장급 8명 가운데 6명이 퇴직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시설 직렬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면 1년 뒤 또 인사를 내야 하는 등 잦은 인사 업무로 시정 연속성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된 직무대리 인사가 특수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재판 선례가 없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다음 개일은 다음 달 29일로 잡혔습니다.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말 사이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은 유럽 144명, 미국 142명 등 595명으로 모두 전수검사 대상에 해당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예정인 도민 68명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원주의료원으로 직접 수송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격리 대상자 수용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인 고성저도어장이 다음 달 9일부터 연말까지 개방됩니다. 고성군 현내면 저도어장은 어로한계선 북측 구역에 설정된 14.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어장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5, 60척의 어선이 조업에 나서 17억 9천만 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올해 입어 자격이 있는 어선은 대진과 거진 135척, 초도 25척 등 모두 160척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해안권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섭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수산물은 도내 수협에서 보관 중인 냉동 오징어와 복어, 멍게 등 22톤가량으로 5억 원 상당입니다. 재고 수산물은 동해시 수협과 속초시 수협 쇼핑몰을 통해 12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문화재청의 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 사업에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생활 속 아리랑 아라리오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정선아리랑을 중심으로 폐광 지역 광부아리랑, 아리랑 체험 실습, 온돌문화와 장담극이 체험 교육 등이 연계돼 진행됩니다. 재단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대로 참가자를 모집해 인문학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행정 절차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2, 3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서면과 유선 협의 등으로 대체하고 소규모 실무 협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개발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와의 망상지구 투자 활성화 업무 협약도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대규모 투자 설명회는 추후 일정을 보고 개최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전 시민에게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급한 데 이어 필터 교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키트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키트는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해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했으며 키트를 이용한 필터 교체 방법이 나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용과 중고등학생용 키트는 지난 28일부터 면 마스크 1매와 같이 보급하고 있으며 성인용 키트는 다음 달 초부터 면 마스크 1매, 필터 20매와 함께 순차 보급할 계획입니다. 태백시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유 건물 임대료를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발령일인 1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경계경보가 해제돼도 지역경제 회복 기간을 감안해 3개월간 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8억 2,5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4월 중 1,600세대 2천여 명의 대상자를 정해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선에서 52만 원을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4월 20일부터 22일 사이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속초시는 국비 6억 원 등 모두 13억 원을 들여 방범용 351대, 불법 주정차 단속 34대 등 모두 469대를 관리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달 초부터 12명의 관제 요원이 투입돼 3인 1조 4교대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시민 안전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양군이 하반기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